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인텔은 11월 4일 12세대 엘더레이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12세대 관련 사전 유출 자료를 봤을 때 12세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관심도가 올라가던 분위기였는데 뜬금없이 애플의 M1 프로 및 M1 맥스가 탑재된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되고 이 무렵 진행된 인텔 CEO의 인터뷰 내용까지 겹쳐져 최근 인텔의 모습은 좀 애처로운 느낌입니다. 자,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애플은 인텔 칩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자체 칩 M1을 출시하고 기존 인텔 칩 사용 중이던 제품들을 M1 칩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텔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텔의 문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하다가 애플이 인텔 칩에서 M1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인텔 칩을 사용하길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해서 미안해, 잘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 돌아와. 뭐 이런 느낌과 비슷했다고나 할까요? 자, 만약 이게 안 되면 대만 TSMC에서 생산하는 애플 칩을 인텔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 내용도 좀 의미심장했지만 인터뷰 이후 애플이 M1 프로와 M1 맥스를 발표하면서 인텔의 기대는 왠지 더 멀어져 버린 느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최근 인텔 칩 탑재 버전의 맥북 프로를 공식 스토어에서 내려버림으로써 완전히 인텔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가장 최근 인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는 출시 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전 테스트된 내용이 계속 유출되면서 다른 의미로 부정적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리안 9550 프로라는 사용자가 12900K의 테스트 스샷을 유출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버클럭을 진행해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12세대는 고성능의 P코어와 고효율의 E코어로 복합 구성된 CPU입니다. 유출자는 P코어의 경우 5.3GHz로 오버를 했고 E코어는 자동으로 3.7GHz로 클럭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CPU G 테스트를 해보니까 12900K의 노멀 테스트 기준 싱글 스레드는 5%가 증가했고 멀티 스레드는 6% 성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900K와 이제 자꾸 비교되고 있는 AMD 5950X 대비 싱글 스레드 성능은 34%나 그리고 멀티 스레드는 4%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590X가 12900K보다 스레드 부분에서 33%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멀티 스레드에서의 성능이 높게 나온 건 성능적인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바로 5.3GHz로 오버클럭을 해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상당하더라는 겁니다. CPU-G 테스트에서는 300W 가까운 전력 소모를 보였고 에이다 64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400W의 전력 소모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RTX 3090보다 높은 전력 소모를 보였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발열이 걱정되죠. 유출자는 수냉 쿨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에이터를 얼음물에 담궈놨는데도 온도 제어가 되지 않아서 에이다 64 테스트에서는 자동으로 셧다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한 유출자는 만약 4.9GHz 정도로 오버를 한다면 220W 정도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5.3GHz까지 오버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저만큼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이 심하다면 실질적으로 저 클럭은 못 쓴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실출시 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 유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0나노미터로 공정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발열과 전력 소모, 인텔이 다시 보일러 사업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을 처음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이 있었지만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기능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윈도우에서 자유롭게 안드로이드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윈도우 11이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로 이 기능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지역 락이 걸려 있는 점 등등
뭐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사이더 베타 테스트 업데이트로 나온 걸 보면 아마 조만간 정식 업데이트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마존 앱스토어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는 이 기능 적용 유무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 뉴스에서 애플 M1 맥스 칩의 그래픽 성능이 RTX 2080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렌드로이드에서는 M1 맥스 칩의 성능을 모빌리티 버전의 RTX 3080급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자, 프렌드로이드의 의견은 이겁니다. 단순히 테라플롭스 비교는 위험하다. 각 칩에 적용된 아키텍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합성 벤치마크나 실제 테스트로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GFX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M1 맥스 쪽은 24코어인지 32코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080은 맥스 Q 모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만 두고서 M1 맥스는 3080과 또 동급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자, 애플이 M1 칩을 게임 친화적으로 설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3080은 레이트레이싱을 처리하기 위한 RT코어라든지 AI 연산을 위한 텐서코어 등 설계와 방향점이 다른 부분 등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M1 맥스가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의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채굴은 계속 활성화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또 그만큼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래픽카드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어쩌면 미래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해답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에 RTX 3080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국내에서는 LG U+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LG U+ 고객만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뭐 이걸 한 바가지 얻어먹은 건지 아니면 가입자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슬그머니 타 통신사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금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상위 요금제로 이제 RTX 3080 멤버십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포스 나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시스템의 성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게임 성능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특히 3080 멤버십의 경우는 QHD 해상도, 그다음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노트북을 쓰든 데스크탑을 사용하든 혹은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게이밍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레이턴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용료는 6개월에 99.99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뭐 부가세 포함하면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게이밍 PC 하드웨어 렌탈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저렴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유 아시죠? 네. 자, 그리고 혹시 국제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리 사무국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등기 오전물이 있으니 사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보이스피싱이니까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전화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오던데 혹시나 여러분들께도 그런 전화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야,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등기소포를 왜 다룹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 자, 유튜브 러브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